안녕하세요. 별것 아닌 고민을 발랄하고 진지하게 나눠보는 경향신문 팟캐스트 답업수다. 오늘은 13회입니다. 저는 경향신문의 이혜인 기자고요. 제 앞에는 저는 진실탐사그룹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셜록을 또 셜록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만에 우리 2주일 만이죠. 2주. 네,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전 무사히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어땠어요? 파리? 제가 그저께 왔는데요.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8시간 차이 나나요? 7시간. 그래서 서머타임이구나. 우리가 낮에 우리보다 파리가 7시간 늦은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좋다. 그래서 아침에 8시 이제 그때가 파리 시간으로 치면은 새벽 1시 막 한참 자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엄청 괴로웠어요. 그렇군요. 네. 계획대로 다 놀고 왔나요? 계획은 다 완수를 했고. 대박. 근데 계획을 애초에 완벽하게 헐랭하게 짜갔기 때문에. 날씨가 허락을 해줬어요? 날씨 진짜 되게 변덕이 심하더라고요. 막 비 왔다가 뭐 말 갔다가 바람 엄청 많이 불고. 네. 한국보다 좀 춥던데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다녔죠. 좀 추웠는데. 제가 또 이혜인 기자가 보내준 사진을 봤거든요. 네, 돈 주고 사진도 찍었어요. 기념사진 같은 거. 되게 달콤한 사진을 찍었어요. 달력에 나올 법한. 네. 얼마예요, 그런 건? 거기 많아요? 그 옵션이 많고 그 업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원래 그게 신혼여행 갔을 때나 그 가족여행 갔을 때 기념으로 남기려고 찍는 사람들이 되게 수요가 많거든요.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장소에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미리 예약을 해서 작가를 만나서 찍는 거죠. 그렇구나. 하루 종일 같이 스팟을 돌아다니는 건가요? 아니, 저는 한 2시간 정도. 근데 그거를 뭐 밤에 찍는 사람도 있고 낮에 찍는 사람도 있고 뭐 하루 종일 찍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원래는 그게 이제 신혼여행 갔을 때 자기 이제 그 추억을 남기려고 찍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다수인데 요즘에는 혼자 여행객들도 자기 기념사진 좀 고퀄리티 남기려고 되게 많대요. 여자들이 혼자 찍는 경우가 많대요. 네. 얼마예요? 그런 건? 그게 업체마다 뭐 천차만별인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괜찮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요번에 추억을 남기려고 저는 찍은 건데 혼자 여행객들이 찍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하루 정도는. 그쵸.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찍을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사진 안 찍어요. 난 정말 심각하게. 그쵸. 근데 동영상은 좀 찍는데 사진을 좀 안 찍어가지고. 저도 진짜 심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좀 돈 주고 남겨보자 이렇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렇구나. 부러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자꾸 물어보게 내가 가고 싶어가지고. 파리는 제가 오고 가고 시간 빼면 실제 시간으로는 한 5일? 5일 정도 있었다고 치면은 뭐 그 중에 이틀 정도를 그 파리 말고 프랑스 그 노르망디 지방에 그 1박 2일 뭐 그런 거 투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갔었어요. 근데 거기가 파리는 뭐 그냥 원래 듣던 대로 뭐 예쁘고 우아하고 좋은데 그 지방 투어 간 게 진짜 재밌었어요. 완전히 다르죠, 뷰가. 네. 그래가지고 뭐 개선문이라는 소설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네. 아세요? 몰라요. 근데 그게 프랑스 빅토르 유고 소설 아닌가? 아무튼 프랑스 되게 유명한 문인이 쓴 건데 거기 보면은 그 노르망디 지방에서 나는 그 깔바도스라는 사과 독주를 마신대요, 주인공이. 그래서 독주요? 독주. 되게 독한 술. 그래서 이제 소시적의 문학을 좀 한 사람이라면 그 깔바도스라는 술에 대한 로망이 다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그렇구나. 하나 사오고 그런 저희 뭐 선배도 그 개선문이라는 소설 엄청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것도 하나 사고 뭐 아무튼 되게 소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역시 부럽네요, 진짜. 네, 휴가는 근데 집에서 뒹굴러도 휴가니까 다 좋죠. 근데 약간 인사이트 같은 게 생기잖아요. 거기 가면은 새로운 방식의 삶의 방식을 본다거나 아니면 음식도 그렇고 표정이나 이런 것도 달라가지고. 그쵸. 저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 같은데 부럽네요. 저는 좀 의외로 이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 좋고 엄청 즐거운데 이게 휴가라서 즐거울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새롭고 다 좋은데 굳이 새로운 경험이 나를 만들었다기보다 이게 내려놓고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한국과 아주 먼 곳에서 쉬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렇죠. 카톡도 프로필을 카톡 로밍 다 안 해갑니다. 연락 네네. 불가 뭐 이렇게 바꿔놓고 갔거든요. 잘했네요. 네. 그래서 이게 단절된 느낌이 주는 게 엄청 희열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단절만 잘 될 수 있으면 휴가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우리 오늘 얘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행 기자가 없을 때 열심히 제 취미 생활인 방탈출을 다녔습니다. 맞아. 방탈출 페이스북인가 인스타에도 막 되게 그저껜가 엄청 오래 시도 끝에 뭐 성공 이렇게 늦게 저녁 때부터 쭉 해서 2번 연달아 실패하고 새벽 1시인가에 들어가서 1시 반인가에 나왔어요. 새벽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소재로 계속 깨본 거예요? 아니요. 조금씩 다 다른 소재인데 기본 베이스는 호러예요. 그럼 그 몇 명이 같이 하신 거예요? 4명이요. 저 포함해서 4명이 들어가는 게 딱 적절한 것 같아요. 2명은 너무 빡세고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걸로 계속 하거든요. 2명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풀 게 많아서. 그러면 레벨을 더 쉬운 걸로 해서 2명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약간 존심 같은 싸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워낙 많이 하니까 이제는 조금 레벨을 올려서 하다 보니 이 멤버가 구축화됐죠. 4명 정도 해야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지냈네요. 그래도 나는 파리 가고 싶어. 파리요? 방탈출 100번 하면 뭐합니까? 방탈출 아니요. 현실에서 방탈출에 몰입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파리. 그런가요? 전 이번에 뭔가 약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거기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매치기도 많고 뭐 교통 같은 것도 한국이 훨씬 잘 돼 있고 네. 물론 이제 풍경이나 뭐 음식 이런 거는 뭔가 훨씬 더 색채가 짙게 있으니까 되게 즐겁긴 했는데 근데 뭔가 이 시스템상으로는 어차피 도시에서 도시를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을 약간 그 서울의 관광지처럼 생각하면 또 서울도 나름 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연트럴파크 이런 거 가면은 뭐 되게 선진국 같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 요즘 어서와 서울은 처음이지 그거 한국은 처음이지 그 프로그램 아세요? 있다고만 들었어요. 네, 그거를 김여랑 기자 자기 되게 즐겨본 데서 휴가 때 이제 비행기 타고 가고 뭐 호텔에서 막 이렇게 다 몰아서 봤는데 네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가 와서 한국을 여행하는 거잖아요. 네. 나도 저렇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 눈에는 이렇게 항상 다 뻔하고 막 되게 무치의 장소로 보이는 거지 생각했더니 이제 그거는 우리 여기에 너무 적응되어 있으니까. 또 그들은 그 여행자의 마인드로 여기 몰입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사실은 뭐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프라하 갔을 때 똑같이 질문했어요. 거기서 만난 대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루한 나라를 왜 오냐고. 그래서 내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어딨냐. 너희는 전쟁 한 번 안 한 거 진짜 축복이다. 선물이다. 조상들이 준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아니라고. 자기 너무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약간 동유럽 컴플렉스도 있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내가 만난 대학생은 그래서 각자 사는 장소에는 로망이 없구나. 그쵸. 그때 느꼈죠. 아니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보면 독일 사람들 3명이 와가지고 엄청 막 한국을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젊은 도시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유럽을 보니까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옛날 건물 다 보존해 놓은 데랑 조금 떨어져서 나가야지 막 고층 빌딩을 세워놓은 데가 있고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잘 보존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변하지 않는 도시에서 살면은 늙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막 되게 고즈넉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게 계속 100년 넘게 변하지 않는 풍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약간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자 입장에서 갔을 때 너무 좋았는데 거기에 계속 산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현지인이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쵸. 전 심지어 학교 근처만 가도 와 여기 또 바뀌었네. 막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더 안 좋아요. 나눠보자면.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는 이미 이사 갔고 중학교는 여중이었는데 그냥 일반으로 바뀌었고 초등학교는 아예 다 부시고 다시 세워가지고 제 공간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네, 그러니까 심지어 대학 근처에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학교도 계속 새로운 건물 올라오고 광장도 다 메워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렇습니다. 여튼 여행은 좋았다는 거. 근데 지금 표정을 내가 보고 있는데 되게 좋았는데 다시 이 장소에 왔다는 거가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표정이에요. 그쵸. 오는 순간 뭐 바로 그러니까 번아웃이 이제 뭐 쉬고 왔으면 이제 좀 뭔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난 그냥 번아웃이구나 이런 여행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장인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쵸. 그만둬도 근데 똑같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고 씨의 사연을 저희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고 씨.
최근에 이런 식의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아서 정말 많죠. 거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아무튼 가상의 고 씨의 사연 읽어볼게요. 네. 새벽 3시 일찍 자는 건 오늘도 실패다. 고 씨는 뜨겁고 따가운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한다. 몸은 잠을 원한 지 오랜데 정신은 안간힘을 쓰고 깨어있다. 고민 많은 직장인 고 씨는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 다닐 때 눈만 감으면 잠을 잤는데 어째선지 회사에 들어온 이후에 불면증이 생겼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야만 지각을 하지 않고 회사에 갈 수 있는데도 늘 새벽 2, 3시가 돼야만 눈을 감고 잠에 든다. 침대에 일찍 누워봤지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웹툰도 읽고 유튜브도 보다가 결국 늦게 자게 된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잠을 자는 시간이 조금 아까운 것 같다. 평일엔 9시나 돼야 집에 겨우 들어오는데 회식이 있는 날은 12시 넘어서야 집에 온다.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눈 뜨고 회사에 가는 일상은 어째선지 좀 아깝고 또 아쉽다. 그래서 별일 안 하면서도 눈을 뜨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는다. 졸음 때문에 머리가 무겁고 무기력한 상태로 하루를 억지로 보낸다. 불면과 무기력의 고리 어떻게 끊어내면 좋을까? 네, 사실 불면 정말 이해돼요. 직장인의 불면에 대한. 저는 지금 3번째 직장인데 첫 번째, 2번째 직장이 네. 이랬어요. 아, 2번째도? 네, 근데 2번째는 되게 규칙적인 생활이었잖아요. 규칙적인데 거기서 오는 전혀 약간 만족감이 없고 사실 저한테는 조금 약간 쉽다고 해야 되나? 업무 같은 게 막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약간 더 루틴한 느낌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무리해서 자도 되는 그런 것들 약간 두 개가 결이 다른데 여기는 제 첫 번째 직장의 상태랑 비슷하네요. 그때 완전 몸이 망가졌어요. 그럼 그때 명서님도 이렇게 늦게 자고 막 억지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여기에 플러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떤 술. 거? 이때까지 술을 마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곤욕이죠. 저도 공감합니다. 입사 초반엔 저도 술을 진짜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그 공허함을 다른 데서 분명히 채우거든요. 근데 그게 소비거나 술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다시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이런 사람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감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불면이라는 게 저도 이제 이런 시기가 한동안 있었고 사실 지금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맞아요. 그 약간의 스트레스성 불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만 되게 유별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주변에 되게 많은 거예요. 많아요, 진짜. 네. 특히 이제 저는 원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잠을 되게 늦게 자고 야행성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 초반, 입사 초반에 이런 식의 불면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감정은 자기 아깝다 이건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왜 이 공허함을 채워주질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좀 새로운 형태의 기업에 좀 가서 일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거기서는 뭔가 캐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게 가장 핵심인데 사람들한테 공허함이나 지침 같은 걸 지치지 않게끔 하려면 좀 여유를 주는 거냐 억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무 시간에 뭐 2시간 정도는 무조건 놀아야 된다 이런 규율이 있잖아요. 구글에는. 그렇죠. 자유롭게 자기 시간도 쓰고 막 수영도 할 수 있고 당구도 치고. 근데 그게 약간 프리랜서 같아서 오히려 더 구별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 업체는 출퇴근 시간에 구별이 없대요. 그 대신 성과는 그만큼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다. 오히려 더 구획 짓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일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있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리고 이게 또 상사가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고 이게 답은 없네요. 그쵸.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결국 잠을 안 자는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시간이 아깝고 이제 뭔가 내 시간을 만들고 싶고 그런 거 플러스 내 일상이 이렇게까지 단조로워지는 거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진짜 발악인데 그러니까 주말에 또 그리고 나서 번아웃이 와요. 그러니까 주중에 새벽까지 이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토요일 절반이 또 날아간다 쳐요. 가정하면. 그래서 2시쯤 눈을 떴어요. 그럼 또 조급한 거야. 나는 주말에 반이 날아갔구나. 토요일이.
그럼 또다시 밤에 또 무리해서 논다거나 하면 또 일요일이 제대로 자기 기획대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맞아.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만성 피로, 불면과 무기력의 고리에 접어드는. 그래서 그 일과 시간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약간 스테이하면서 자리 지키게 되고. 네. 그럼 일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죠? 가장? 그러니까 뭔가 효율적이면 좀 덜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저는 효율적이더라도 일단 일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길은 게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씨 같은 경우도 지금 6시 반에 일어나야 된댔잖아요. 근데 네. 집이 좀 가까워서 뭐 한 8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까지 출근해서 6시 전에 칼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기 시간이 하루에 좀 건강한 상태로 5시간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덜 소모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명선님은 약간 극과 극의 그런 형태로 엄청난 맞다. 장시간 근로였다가 조금 더 일찍 퇴근하는 삶이었는데 비교해보면 어땠어요? 그래도 두 번째가 좀 더 나아지지 그럼요. 않았어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되게 다양해지고 얘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주중에 봐도 좋고 아니면 주말에 봐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취미를 늘릴까 여기 머리 한켠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은 상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한 4시쯤에는 이렇게 가서 빨리 가서 저녁을 여기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직장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미리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덜하고 그다음에 자기 생활을 좀 일하는 시간을 딱 좀 조율할 수 있는 정확하게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사연들을 들으면 그냥 뭐 이것저것 우리가 뭐 해법도 고민해보고 하지만 그냥 일찍 퇴근하고 투표 잘하는 게 제일 답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투표 잘하고 그냥 이제 막 계속 막 그런 국민신문고 이런 데다가 노동부 뭐 하는 거냐 빨리 근로감독관 우리 회사에 파견해라 막 뭐 그런 거 얘기하고 그게 훨씬 차라리 나은 해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진짜. 근데 여기서 그 이혜인 기자가 또 준비해온 내용 중에 일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이기도 함이라고 써놨는데 대표적인 예가 단체 카톡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불면과 자기 시간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일이 전부라는 생각에 이제 사로잡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건데 근데 집도 자신만의 온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카톡을 뭐 보낼 수 있고 네. 요즘엔 카톡이 아니라 밴드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밴드 네이버 밴드요? 밴드가 5, 60대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밴드로 팀 단톡방을 밴드를 만든다거나 뭐 거기는 게시물 형태 아닌가요? 제가 밴드를 그쵸. 안 써봤지만 저도 안 써보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영업 1팀방 밴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특정 어떤 상사분들은 그 일과 그 자기 뭐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다 혼재된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예를 들어 주말에 산악회 갔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올리고 그 사진 찍고 이 보기 좋은 풍경을 우리 팀원들과 공유하고 싶다. 근데 왜 반대로 하면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아빠는 맨날 일만 해서 애들하고 얘기 잘 안 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사진을 어차피 자기 중2 딸한테 보여줘봤자 이거 왜 보내 이러니까 그걸 자기 팀방에 올리는 거예요. 부장님 좋으셨겠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댓글 달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형태가 되게 많더라고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지하철 타고 부모님 집에 가는데 남자 직원들이 다 대다수인 그 뭔가 직업장인데 여자 혼자 있다 보니까 주말에 등산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나 봐요. 표정이 완전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오후 5시까지 북한산인가 어디를 갔다 오고 나서 내려오는 그 모습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뭔가 우리가 다른 세대가 다른 40, 50대 이 직장 선배들은 우리랑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쉬는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다가 뭐 들은 케이스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연근무제하고 근무시간 단축하라고 막 사회적으로 요즘엔 특히 더 그렇고 몇 년 전부터 그런 바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평일에 평일에 뭐 회식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근무 시간으로 잡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유회 같은 건 다 토요일로 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뭔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은 모양새를 하고. 그러니까 단합대나 워크숍을 주말로 모는 일이 되게 많고 보통 직장인들은 그 평일에 이틀 가면은 그게 이제 또 위에서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가면 되는 건데 단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금토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가봤죠, 저는 금토. 그렇죠. 가봤나요? 혹시 하나요? 신문사 같은 데서? 신문사도 하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문화가 거의 몇 년 사이 더 줄어서 전무해요. 그 MT 같은 것도 잘 안 가요. 보통 사건팀 MT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죠. 근데 저 입사에서는 가는 거 한 번 봤나? 근데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언론사에 있었을 때 그거를 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정하면 그날 좀 비워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 언론사 특히 심하죠. 네, 심하잖아요. 네. 물어보질 않잖아요. 그쵸. 그냥 뭐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윗사람들이 이제 휴가랑 다 조율해가지고 그날은 비워놓고 가는데 두 번째 출판사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왜 금요일 날 가냐. 그게 다르더라고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약간 실세인 저 격리하는 그 언니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왜 목요일 날 가야죠?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냐면 이건 일이니까. 그렇죠. 일이니까. 근데 결국에 금요일로 추진이 됐고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점심에. 근데 어떻게든 토요일 날 아침에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있더라고요. 차를 그래서 직접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가는데 차를 굳이 거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새벽 가는 거죠. 왜냐면 토요일을 망치기 쉽지 않아서. 온갖 흉측한 얘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금토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 뭐 가서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토요일에 보통은 뭐 그 양심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뭐 오자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일찍 와요. 근데 이제 부장님이 집에 들어가기 싫으신 거지. 야, 시간 되는 사람들은 속풀이주 한 잔 해. 점심에. 이렇게 해서 또 먹다가 늘어져가지고 뭐 4, 5시에 일부 사람들은 또 들어간다거나. 아이고. 그리고 그런 금토 워크숍이 지적을 받으니까 그럼 토요일 당일 하루로 해놓고 일요일 새벽까지 술 마신다거나. 뭐 그런 얘들이 많이 있는데 여튼 그런 것 뿐만 아니더라도 여튼 카톡이나 밴드 이런 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집에서 이제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 주워 들은 얘기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이 카톡을 퇴근 후에 못하도록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앉아있던 기자들 이제 피식 웃은 거죠. 아니 메신저가 이렇게 많은데 카톡 말고도 많잖아요. 그 페이스북 메신저도 있고 너무 잘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냐 카톡을.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밴드는 어떻게 할 거야? 밴드는 게시물 형태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부장님이 자기 토요일 저녁에 뭐 토요일 한 7시 무도 한참 보고 있는데 뭐 띠롱 이렇게 올려요. 자기 산에서 막 죽이는 뭐 석양 막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모두 힐링합시다 이렇게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는 그 띠롱해서 그 알림을 보는 것조차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다고 그거를 읽고 싶나요? 이거 댓글 뭐라 달지? 지금 바로 달면 또 이제 또 댓글 돼서 또 말이 이어질 텐데 그렇죠. 그러면 또 3시간 있다 달아야 되면 3시간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3시간 일하는 거랑 사실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뭐 멋지십니다 이런 댓글 달아야 되고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리고 진짜 기자 생활 그 첫 번째 직장에서는 정말 많은 저는 좀 당하지 않은 편이었는데 뭔가 큰 사건이 터지면은 휴가 갔다 돌아오는 선배도 봤어요. 너무 되게 많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사실 잘 할 수 있거든요 조율만 하면. 저는 갈 때마다 뭐가 터지지 않아가지고 다행이었는데 정말 가끔 가다가 터져가지고. 휴가 때 이런 예가 있었는데 되게 전설인데 이제 그 무슨 테러 같은 거 나가지고 그 뭐 작년으로 치면 8이죠. 근데 누가 이제 그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제 취재 지시를 받은 거예요. 파리에서? 네. 신혼여행 갔다가? 네. 그러니까 지시를 받진 않았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취재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그건 이제 본인이랑 회사에 그게 맞아 떨어지고 약간 기자 정신으로 또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좋게 생각해 주는 건 오케이. 근데 안 한 얘가 있대요. 그런 식으로 사건이 터졌는데 지시를 했는데 신혼여행 중이니까 저는 전화 끄겠습니다. 못합니다 해서 안 한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걸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왜? 신혼여행은 좀 이해해줄 법하지 않나요?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는 기회인데. 근데 그거 뭐 이제 생각의 차이죠. 반나절 정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남들은 파견을 이제 며칠 걸려 해야 되는데 우린 이미 파견해 놓은 상태와 마찬가지니까 앞서갈 수 있는데 심지어 너에게 기자상을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사고 흐름인지는 알겠으나 일도 공감해줄 수 없는 마음. 저도 공감이 안 돼요. 만약에 부장이 야 이거 너 정말 이해는 되는데 한 반나절 하루 정도 취하고 내가 휴가 한 3일 더 붙여줄게. 3일 붙여주면 오케이. 나도 오케이. 나도 그러면 오케이. 하루 갖고는 안 돼. 하루로는 안 돼요. 신혼여행 하루랑 그냥 다르죠. 휴가랑은 진짜 다르죠. 근데 여튼 결국 우리는 아무튼 뒤엉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서구는 잘 모르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사진 찍을 때 작가가 그 법으로 사주 휴가를 줘야 돼서 자기도 한국인 업체인데 바캉스 네. 사주 한대요. 그게 대박이다. 근무 시간에 따라 또 차이가 있는데 최소 2주는 줘야 된대요. 바캉스를 연차 말고. 그래서 자기도 첫 해에는 2주 쉬고 뭐 요번에는 4주 쉬고 이런 식으로 쉬었다더라고요. 그게 최소더라고요. 진짜 나도 베트남에서 만난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대충 한 3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말하고 연초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휴가가 한 달 반이 나오더라고요. 3주 붙여서. 와, 1년에.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쉬면 번아웃이고 뭐고 되게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집도 계속 카톡이 오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너무 잘 알고 저도 휴가 때 이렇게 온전히 끊으려고 했지만 잘 안 끊어졌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휴가 떠나기 직전에 뭐 약속을 제가 중간자로서 컨펌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어떤 언제 업무 관련자가. 저 휴가를 제가 토요일 아침 비행기인데 금요일 저녁에 퇴근 시간 지나서 이제 그래서 뭐 휴가 이거 식사 약속 좀 컨펌해 주세요. 이 기자님이. 그래서 제가 이게 10월 말에 있는 약속이니까 한참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컨펌이 안 되고 왜냐면 다 퇴근한 시간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명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갔다 와가지고 최종 컨펌할게요. 저는 그 날짜에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제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휴가지에선 카톡을 안 할 거라서 컨펌이 어렵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휴가 중에 잠깐만 카톡 해가지고 그것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다시.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예요. 왜냐면 휴가 가서 항상 카톡 정도 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처음엔 되게 막 짜증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당하고 있겠구나 이런. 당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직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니까 본인이 자연스럽게 시키는 거는 또 본인도 좀 자연스럽게 당한다는 그런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모두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카톡을 없애버려야 돼. 그렇죠. 진짜 그거 끊어버려야 돼. 에어플레인 모드로 가든가. 저는 그리고 후배가 국내로 휴가 간다 그랬는데 너 해외로 간다 거짓말하라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해외를 길을 쓰고 나가는 것도 있어요. 진짜 너무 피해가 클 것이다. 너는 만약에 국내에 있으면.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연락을 해야 되면 저는 절대 카톡은 안 하고 메일 해요. 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메일 보내요. 근데 메일도 의미가 없는 게 전 메일이 알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똑같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쵸. 알람을 끄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온갖 것들이 나를 일에서 못 태어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걸 인위적으로 끊어내려고 하는 게 이런 일종의 번아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휴가를 핑계로 뭐 로밍 안 함, 카톡 안 함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만약에 이분이 9시쯤 퇴근한다면 9시에서 12시 정도는 핸드폰을 아예 안 보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렇죠. 직장 상사가 진짜 급한 뭐 그런 기자는 좀 예외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기자도 뭐 그렇게까지 그게 해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밤 9시 지났는데. 네. 진짜 급하면 전화하고. 만약 얘는 카톡을 잘 안 보는 애라고 인식이 되면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안 만진다거나 아예. 저도 되게 안 되지만. 그런 책 읽기 모임도 있더라고요. 슬로우 리딩이라 그래서 2시간 동안 각자 책을 읽더라도 어떤 장소에 이제 휴대폰을 두고서 책만 읽는 거예요. 한 가지 집중을 못하니까 휴대폰 때문에. 그런 식의 모임이 점점 생기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데 외국인들은 그 명상을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추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상한 모임을 진짜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생체험 모임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전생체험 같은 걸 했었는데 잠깐 체험 같은 것만 했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명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민감한 부분은 솔직히 술 먹고 풀거나 이런 편인데 거기 계신 어떤 만난 언니는 한마디 한마디가 거의 막 진짜 막
엄청 가슴을 찔러서 잠도 못 자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영혼이구나. 예민한 분. 근데 그분이 명상을 하고 나서 되게 많이 삶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럼 어떤 명상을 하세요? 명상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봤더니만 되게 간단하다. 자기는 일하는 도중에도 명상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 몸이 투명인간이라 생각하고 온몸이 뚫려 있다라고 딱 이미지를 그린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몸을 진짜로 바람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몸이 다 이제 프레임만 있고 없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꽂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한다는 이미지를 계속 머리에 넣으래요. 그러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약간 따라하기는 어렵지만 이 똑같은 얘기를 그 윤대현 교수님 제가 저번에 인용했던 그 정신과 교수님 있잖아요.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되치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힘으로 자기를 괴롭히려고 한다. 그러면 되치기가 약간 피해가지고 그 사람이 엎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맞아. 근데 나는 그런 거 잘 신경 안 써. 이런 식으로 아예 의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하는데 그 부분이 명상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좀 흘려보내는 거? 네. 저도 뭐 명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막 멍때리기 대회 이런 데 나가보지 않았어요. 멍때리기 대회는 사실 그냥 거의 행위예술이기 때문에 멍을 때릴 수 없거든요. 너무 취재진이 많아서.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멍을 때려요. 커피숍 같은 데서.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그냥 그 생각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아요. 한 10분만 그렇게 멍만 때려도. 그래서 그런 거 습관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워내기를 뭔가 해야 되는데 가장 아무튼 안 좋은 게 저는 카톡, 핸드폰 이거를 일단 끊어내고 그 정재승 교수 옛날에 시사인인가 어디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저도 봤어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분이 이제 이분도 그렇고 자기 시간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기력이 없는 거잖아요. 기력이 없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막 쩌든 상태에서 집에 왔을 때 명상하면 무슨 명상 자겠지 그냥. 뭐 또 책도 읽을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뭔가 자기가 제일 하루 종일 활력 있는 시간에 뭔가를 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재승 교수가 매일 9시, 10시 이렇게 자고 4시에 일어나서 5시간인가를 자기 시간으로 채운대요. 한 가지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래서 본인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아예 술을 아예 안 먹고 저녁 자리도 이제 뭐 자기가 연극 관람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한 게 아니면 그냥 마다하고 그러니까 뭐 학회가 있어도 저는 술자리 안 갑니다. 이렇게 해서 안 간대요. 저도 들었어요. 이걸 알쓸 신잡에서도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 인터뷰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정재승 교수가 저희처럼 올빼미라는 거예요. 올빼미래요? 네. 원래 성형이 올빼미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하염없이 자기를 하다 보면 2-3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침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패턴을 확 당긴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되게 그 과학자인데 본인이 뭐 어떤 연예인 이런 직업을 택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점점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아는 게 많고 교류를 하고 싶어 하니까 유명해진 건데 그 과정에서 오는 번아웃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걸 채워넣기 위해서 아침 시간을 사실 이건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 건데 저도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시도를 해보려고 해봤어요? 저도 아침에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우리 그 제가 되게 이제 존경하는 회사 선배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침에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그냥 신문 읽고 그 블랙커피 타서 커피 마시고 그런 식으로 되게 여유로운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좋다.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가진 채로 하루를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번아웃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괜찮네요. 근데 이제 그분도 엄청난 의지의 화신이라는 거. 그치. 그렇게 피곤한데 그렇게 1시간 빼기가. 그쵸. 근데 그리고 힘들죠. 제가 이걸 관심 많아서 무슨 생산성 책도 읽고 그랬거든요. 외국에서는 이 자기 개발을 프로덕티비티라고 생산성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철학 이런 것처럼 생산성 이런 그게 자기 개발 코너처럼 그런 약간 학문은 아닌데 분야, 트래블 이런 것처럼 나눠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의 대가 더 프로덕티비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이 그 모든 실험을 다 해봐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일상을 최고의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 뭐 카페인도 뭐 한 잔만 마셔보기, 뭐 아예 끊어보기. 그다음에 음식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음식이 아니라 그냥 물만 먹으면서 지내보기. 뭐 이런 것들 다 해봐요.
그래서 최적의 생산성을 도출해내는데 내린 결론이 일찍 일어나기는 진짜 어렵다. 근데 절반의 성공을 거두려면 무조건 일찍 자야 된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기를 억지로 시도하면 우울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기를 시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재승 교수처럼 극단적으로 일찍 자고 극단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걸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시도를 해보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되게 재밌다. 근데 자기를 그쵸? 실험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랍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론이 이제 뭐 9시에서 4시 이런 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11시에서 7시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생산성의 대가인 나도 이게 힘들었으니까 요런 부분은 특히 어렵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활 패턴을 바꿔보는 것도 되게 이 버닝을 치료하기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약간 좀 다른 거 딴짓을 하고 싶어도 그냥 새벽에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한동안 진짜 저는 거의 그런 일 없는데 극단의 스트레스에 한 재작년 봄쯤에 처했을 때는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걸어가지고 출근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상쾌하고 그래요? 상쾌하다기보다는 그렇게 걷는 게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막 졸려 죽겠는데 빨리빨리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걷고 막 약간 또 몸도 힘들어요. 막 상쾌하다기보다. 그러면 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여행 중에는 진짜 아침형 인간이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되게 도시랑 다른데 저는 아침에 여행 중에 약간 그 안개 끼고 그러니까 도시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개 끼고 사람들이 이제 빗자루질하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거 보는 게 너무 힐링인 거예요. 그리고 커피 같은 거나 빵 이런 거 먹으면서 아침을 온전히 즐기는 거죠. 그냥 책을 읽거나 하진 않아.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구경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도시에서 그러지 않거든요. 그게 약간 설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하루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번 여행 때 계속 되게 뭐 시차도 있었지만 되게 일찍 일어났거든요. 왜냐면 빨리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맞아요. 이제 이런 사연을 보면은 최대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최대한 오늘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이해돼요. 수면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답은 없지만 뭔가 이런 인위적인 구획짓기를 하지 않으면 이 상태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근데 저도 진짜 해봐야 되겠다. 이거 생활 패턴을 좀 바꿔보는 걸 좀 저한테 실험해봐야 되겠네요. 일찍 자는 거나 아니면은 뭐 식생활을 조금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제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해봐야 되겠네요. 구글에서 더 프로덕티비티라고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분이 그 책을 낸 후로도 끊임없이 생산성에 관련한 자기 실험이나 무슨 연구 결과들을 가져다가 그 블로그에 엄청 올려놓거든요. 저희가 오늘 멘탈 클리닉을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올 때까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부지런한 PD님께서 이렇게 친히 직접 자료 조사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영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도움은 되긴 하는데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트래블 무비 아니겠습니까? 여행과 관련된 얘기. 여행 관련된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행 기자가 뭐 얘기를 좀 이어가 주세요. 여행이요? 네. 근데 이 PD님이 주신 그 우리 멘탈 클리닉 될 만한 거 중에서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요거는 좀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보셨죠? 전 좋아서 이거 2번 봤어요. 영화관에서. 네. 저희도 이거 처음 봤을 때 별 기대 없이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진짜 재밌었어요. 이것도 번아웃이죠? 그러니까 좀 자기 일에 대해서 약간 기계적으로 하고 별 보람을 못 느끼던 월터라는 사람이 여기 설명을 보니까 16년째 라이프 잡지사에서 포토 에디터로 근무하는 월터. 네. 이제 그래서 그는 이제 그가 상상을 되게 뭐 약간 엉뚱한 상상을 자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라이프지가 폐간되기 전에 그 유명 사진 작가가 찍은 표지 사진이 사라져서 그거를 다시 받기 위해서 사진 작가를 찾아서 아이슬란드로 가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가면서 막 연락도 안 되고 막 되게 막 죽을둥살둥하면서 가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많이 생각을 바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도 뭔가
모르게 되게 청량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스케이트보드 씬 아니겠습니까? 거기 진짜 너무 좋죠. 음악과 모든 게 완벽했죠. 이런 걸 보면은 왜 이게 우리가 멘탈 클리닉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여기 분께 약간 순간의 어떤 청량감 때문인가요? 근데 사실은 저 지금 얘기하다 생각이 들은 건데 네. 이렇게 못 떠난다는 걸 영화 다 보고 나서 좀 생각하면 더 좌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나도 그래서 미안해. 이런 트래블 무비를 이거는 하기가, 약간 낮은 강도의 스트레스. 네, 저는 비슷하게 오면 생각한 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그 책을 기반으로 한 영화도 이거 비슷하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제 그 31살의 저널리스트예요. 그리고 너무 부유해. 그리고 남편도 괜찮고 맨하탄에서 집도 좋고 자기 삶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사랑하는 남자에 따라서 자기 삶이나 철학이 바뀐다는 느낌이 들고 친구가 자기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충격을 받아요. 그럼 내가 뭐지? 나란 사람은 뭐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혼을 하고 여행을 떠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안 해본 것들을 다 평소에 안 먹었던 탄수화물을 막 엄청 먹는 거예요. 맛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살이 쪄가는 자기 모습을 막 되게 사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인도 가서는 명상을 해요. 근데 인도 가면은 진짜 약간 충격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명상에서 오는 자기 편안한 감정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발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달라진 자기 삶을 이제 기록해 놓은 그 책을 기반으로 영화까지 나온 거죠. 근데 이건 딴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발리에서 누군가 만났잖아요. 네. 그분이랑 결혼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그래요? 그 현실 실화의 주인공이? 네. 그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왜 해주려고 했었냐면 그 명상신이 되게 좋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삶의 균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자기를 사랑하는 과정, 그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 인도 배우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명상이랑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서양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느껴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좋겠다고 하지만 또 역시 트래블 무비여가지고 제가 망설였습니다. 제가 매번 너무 여행 신봉자여서 계속 여행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은요. 이번에 휴가를 갔다 보니까 자기가 항상 가는 일상의 장소를 완전한 격리를 하는 경험이 자주 있으면 되게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있던 일상의 전부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면.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아무튼 순간적인 그 스트레스 해소와 뭔가 해방감을 위해서 좋은 것 같고 여튼 가장 좋은 건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의 시간이 없다라는 실제 피해 의식도 있고 그럼 좀 실제로 시간이 없는 삶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거라고 생각이 된 시간을 만드는 거. 하루에 30분이라도. 사실 그거 하는 게 사실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얘기했지만 집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향초를 킨다거나 이런 거라도 자기가 자기만의 뭔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행위를 하는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아껴준다는. 네. 단순히 집에 누워가지고 피곤하다 하면서 스마트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좀 다른 그게 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막 퇴근하고 나면 녹초가 되니까. 저 아는 분은 그 외국에 유학 가서 되게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채식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채식이 어떤 동물 보호의 목적도 있었지만 되게 자기를 아껴준다는 마음이 되게 들었대요. 내 입에는 내가 좋은 것만 넣는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아끼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단 10분이라도 좀 나를 아끼는 경험을 좀 자주자주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도 저를 거의 학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그러면 이 정지순 교수처럼 뭔가 이렇게 삶의 패턴을 바꿔봐서 뭔가 생산성도 올리고 저도 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번아웃 상태가 심해가지고 오늘도 눈을 떴거든요 아침에. 네.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약간 회피하고 싶은 거죠 아침을.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제 저는 거의 프리랜서니까 누가 이렇게 터치하지 않으니까 사실 시간 조율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번아웃 상태가 심해지다 보니까 더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의 고리에 내가 빠져있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그거 진짜 끊어내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와중에 있기 때문에
고시도 고시지만 저도 이렇게 같이 네, 노력해서 우리가 한번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마루타로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 오늘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네요. 네, 그러네요. 네. 다음에는 또 누군가의 사연으로 네. 저희 얘기와 함께 발랄하고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시고요. 네, 안녕. 안녕.